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양상이 당군 이래 최악의 민생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 보면 플랫폼까지 망하고 있고 자영업자들도 망하고 있고 부동산 PF가 아파트 가격이 일부 지역에서 올라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 건설사 파업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민생 난리가 지속되고 있는 마당에 한국의 국회가 벌이고 있는 이 우스꽝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비판을 안 합니다. 언론들도 비판을 합니다마는 단편에 그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치가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요. 민생난에 국회가 뜻을 모아서 각 분야별로 대책을 마련해도 시원찮지요. 아파트값 폭등에 대해서 그걸 폭등하지 않기 위한 대책이 뭐냐? 부동산 PF 붕괴에 대해서 대책이 뭐냐? 자영업자 붕괴, 이커머스 붕괴의 대책이 뭐냐? 이런 부분에 국회가 뜻을 모아서 법을 통과시킬 것은 빨리 통과시키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상속세, 종부세, 금융 투자소득세 등을 갖다가 낮추겠다고 세제 개혁을 해서 중도와 가진 자의 이 표를 좀 얻겠다 그랬는데 정부가 이 상속세를 깎아주겠다고 하자 반대하고 나왔습니다. 전부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기들이 주도해서 상속세를 깎아줘야지. 국민의힘이 하는 것은 안 된다. 상속세 줄여봤자 연간 세수가 4조 준다지만 저그들은 25만원씩 뿌려서 최저 13조 최고 19조를 쓰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티몬 UMF 사태, 이건 기업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죠.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손 놓고 있고 국회도 손 놓고 있습니다. 이제사 기껏 티몬 UMF 사장 불러서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사장이 나갈지도 의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끌고 가기 위한 특검안을 반복해서 밀어붙이고 또 방송사법 같은 정치적인 법안을 반복해서 밀어붙입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방송이 자유가 너무 많아서 문제지 방송에서 탄압이 있어서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계속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특검을 밀어붙이고 거부권을 무한 반복하고 있어요. 의료계획이라고 지금 땜질 처방만 해놓고 밀어붙였다가 의료 현장에 마비가 발생하고 있고 의사 10,000명이 이탈하고 있고 지금 의대를 갖다가 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줬는데 의대 교수를 충원하니까 그건 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잖아요. 그래서 의료계획이 한국의 의대 시스템을 거의 붕괴시키려고 하는데도 이거 가지고도 지금 아무런 답이 없어요. 국회가 이런 부분에 답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45개 당론 법안을 갖다가 지금 강행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이 거야라고 하는 민주당은 초고속 법안 상정, 여당의 필리버스터, 야당의 강제 중단 및 표결 강행,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렇게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지금 방송법 가지고 거짓을 하고 있고 또 7월 임시국회에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그리고 또 노조관계 그리고 또 노동관계 노란봉투법도 통과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과방이라는 곳에는 사흘간 이준식이가 법카로 사먹은 빵에 행방만 켜고 있고 답변은 막무가내고 막말 조롱에 아수라장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장 검증한다고 빵집도 지금 방문했다고 해요. 여당은 용산 눈치 본다고 협상력을 발휘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야당은 이재명의 탄핵몰이에 아무도 제대로 된 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정봉주가 1등을 하고 김민석이가 이재명의 핵심 척근이 되었는데도 지금 꼴찌를 가고 있다가 이재명이가 밀어주자 지금 김민석이가 4등에서 순식간에 1위로 올라왔습니다. 현재 이재명이는요 91%에 가까운 득표율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 조절을 하려 해도 민주당이 전부 이재명이 똘마니로 이루어져서 힘 조절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두관은 당이 개딸에 점령당했고 현재 이재명이 하고 있는 게 박정희 독재와 무슨 차이가 있냐 똑같지 않느냐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목소리는 필요 없다는 전체주의가 당을 지배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나마 김두광이는 민생 경제 대연정하자라고 말을 했는데 이재명이는 정치 투쟁과 투트랙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가는 꼴을 쭉 보니까요. 지금 포퓰리즘의 유행을 쓴 한국의 독재 파시즘이 지금 국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막고자 나선 국민의힘 이것들은 웰빙이라 가지고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방송사법 처리를 지연시킨다고 하고 있는데 정작 필리버스터의 최장 연설을 한 사람은 민주당의 박선의라는 거예요. 아주 그 악명 높은 세월호부터 시작을 해서 좌파죠. 노무현 민재인 정권을 거쳐서 성성장구를 해온 좌파인데 이 박선의가 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6번째 토론자로 나섰어요. 그러니까 여당이 주도하는 필리버스터에 나서 가지고 박선의가 10시간 4분을 찬성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권이 필리버스터를 주도해 가고 있는데 방송법 통과를 막기 위해서요. 근데 여권에는 의원들이 거의 없고 몇 명 남아있고 야당이 10시간 4분 방송사법 찬성 필리버스터를 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싸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지금 그 미국의 트럼프가 포퓰리즘의 외행을 썼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포퓰리스트 벤서를 부통령으로 앉혔어요. 그러면서 러스트 벨트를 위한다 하지만 정작 떠들어대는 목소리를 들으면 코인을 갖다가 합법화시키겠다. 미국 정부가 코인을 발행하겠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세를 해주겠다. 규제 완화를 해주겠다. 그것이요. 실제로 이 미국의 노동계급의 가난함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문제죠. 트럼프는 지난번에 자기 1차 임기 4년에도 포퓰리스트를 갖다가 표방하면서 나섰지만은 실제로는 기득권들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했어요. 저 지금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재명과 민주당이 포퓰리즘의 외행을 쓰고 있어요. 조국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지만은 그들이 하는 모습의 실상은 독재 파시즘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국민들이 안간하고 있습니다. 의뢰 그렇게거니 하고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국회 의석을 만들어 줬으면 조국이하고 이재명이한테 그야말로 190석 가까운 의석을 만들어 줬으면 그 다음에는 국민들이 감시의 책임도 있잖아요. 그런데 막대한 돈을 쓰면서 특권 계급으로서 국회는 파시즘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대성을 갖다가 찬양하고 국힘의 몰락을 조롱하던 언론들 또한 지금 국회가 독재 파시즘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지 않아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어디에도 걸림돌이 없이 지 마음대로 지금 국회를 독재 파시즘화로 가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독재 파시즘이 항상 거기에는 국회라는 곳을 거쳐서 합법적으로 가고 그러죠. 지금 폴란드도 그랬고 또 터키도 그랬고 브라질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요. 지금 한국이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뽑아준 국민들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마두로 치하의 베네수엘라와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거기도요, 마두로를 갖다가 저런 줄 알면서 뽑아줘 놓고 국민들이 그 뒤에 무관심해졌죠. 파시즘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국민들이 아주 깊숙하게 관여되어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